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파발마는 오늘도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평론계 최민식. 누구냐 너? 최민식이 아니고 최수영입니다. 자, 아까 어떻게 유튜브 보는데 매불쇼를 하는데 예. 예? 나오시대? 예, 보셨어요? 예. 자, 여기 거의 고정 출연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매주 수요일마다. 전문 채널도 나가시네. 전문 채널이요? 매부리가 그게 매불이라뇨. 매일 불금쇼를 줄여서 욱 씨가 하는 거 있잖아요. 매불이라뇨. 저는 또 저 경제 채널인 줄 왜 알고. 이러세요?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자라면요,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1층에서 하는 도스태핑에서 어떤 질문을 대통령한테 하고 싶으십니까? 대통령이 무조건 그 질문에 대답한다는 가정하에 꼭 대통령의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식품도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요 시간에 바로 그 비속어, 그렇죠. 문제의 그 비속어를 저희들이 처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22일 오전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2시 반에 요 얘기 시작할 때도 파발만 할 때도 이제 이걸 첫 번째 하기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루 이틀 지나면 그렇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일주일이 넘도록 지금 계속. 뭐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고환율에 고금리에 경제는 지금 엉망이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로 참 이 뉴스 시간을 도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어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찾아가서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요. 현장 어제 목소리 좀 한번 듣겠습니다. MBC 박승재 사장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당장 나오세요. 조작 방송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단순한 해프닝을 회계 참사로 주장하여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언론 탓하지 말고 확인부터 먼저 해라. 네, 이 양쪽의 의견 목소리를 들어본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성재 사장 나오라고 박성재도 아니고. 사장이죠. 예, 예. 박대출 의원의 목소리였고 두 번째 들은 이야기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나 쪽팔린 줄 알아라 이렇게 또 외친 건데요. 자, 최수영 평론가님, 예. 어떻게 어제 상황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간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그 기구가 하나 구성됐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러니까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 위원들하고 원내 부대표단하고 그다음에 과방위 소속 의원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MBC 언론노조 직원들이 건물을 감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돌아가라고 이제 응수를 했죠. 네, 피켓팅에 예, 피켓 시위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저는 그 사실 이제 박 간사가 박성준 간사가 이게 뭐냐는 질문에 언론에 대한 전면전은 아니다. 다만 이제 MBC가 또 편파 조작 방송에 대한 항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언론과 이것을 확전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문제는 그렇지만 MBC가 좀 특정하기 이른 시간에 그다음에 특정하기 어려운 발언을 빨리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계속 방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과 이런 사전 절차 없이 그다음에 바로 그것을 또 받아서 워싱턴 특파원이 백악관에다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에 질문하고 이 잘 짜여진 이제 그 과정으로 간 것은 저는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 그다음에 팩트 체크 기능을 좀 상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 사안을 조금 더 정쟁화시켜 몰아갔던 MBC 측의 책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최진봉 교수가 손 들었어요. 복침을 쏘겠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쏴보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최소한 말이 안 됩니까? 사실 맞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팩트 체크를 잘 한 거예요. 아니죠. 자, 지금 자막까지 보세요. 거기서 아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막을 네. 넣었는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날리면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날리면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KBC 방송에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바이든을 들린다는 그게 훨씬 많아요. 70% 됐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제가 뭐냐면 이 국민의힘 이분들은 날리면이 사실인데 그걸 잘못 썼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장이죠. 뭐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조작을 했다는 말은 100% 누가 들어도 날리면으로 들리는 것을 만약에 바이든을 썼다면 그건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사 입장에서 또는 기자들이 최소한 최수영 평론가도 기자 출신이시니까 기사를 쓰기 전에 몇 번을 들었을 거예요. 소음 제거한 부분도 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기사를 쓰면서 바이든으로 들렸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럼 이게 MBC만 이렇게 보도했냐. MBC 보도 10시 7분에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언론사 KBS, SBS 140여 개 언론사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으로. 그러면 그 논리가 국민의힘의 논리가 맞으려면 이 MBC가 내린 보도 지침에 따라서 140여 개 언론사가 그대로 따라 썼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분들은 팩트체크 안 했을까요? 네. 그 음성을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자 최수영 평론가님 네. 오늘은 또 MBC 사장하고 보도기자 포함해서 4명을 대검 고발하겠다는 네.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소장을 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상을 특정할 건지를 지금 보고 있다가 어제 윤두현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정확하게 그 고발의 대상을 제가 보기에 적시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어저께 중에 고발을 하겠다고 저는 했다고 했는데 국회 차원의 국민의힘 차원이죠. 국민의힘 이제 아마 그 제가 말씀드린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테스크포스 아마 그 소속 의원 이름으로 아마 고발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MBC에 항의 방문하고 우리 사회에 좀 약간 언론 지형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고소 고발을 또 하는 것으로 또 언론과의 확전을 이끌어가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 미디어 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지만 이거는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바로잡는 게 맞지 이렇게 법률로 가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앞서 나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께 이제 6개 언론 단체들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시위를 했단 말이죠. 자, 최진봉 교수님은 이 고발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고발 대상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조작을 했다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영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요. 거의 그 풀 기자단에서 어제 영상기자연합회 회장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뉴욕에서 풀 기자단에 찍은 영상을 아무런 편집 안 하고 원래 풀 기자단은 그렇게 편집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보냈어요. 그 받은 언론사들이 전부 본사로 또 송출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본사,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이미 그 영상을 제가 볼 때는 그 MBC가 보도하기 전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분석이 들어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최소 140여 개 언론사가 비슷하게 보도를 했다면 14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 그걸 보면요. 그 MBC 계셔서 아시잖아요. 앵커님도. 편집하는 사람 다 보죠. 팬 기자들 보죠. 그다음에 국장 보죠. 다 봐요. 그러면 MBC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겠어요. KBS는 SBS는. 그러면 제가 볼 때 수백 명이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MBC가 이걸 잘못 보도했다고 하는 그 전제는 대통령의 해명이 진실이라는 전자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저는 부인하고요. 그거는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고소고발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발언이 뭐냐? 제3의 기관에서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진흙탕 싸움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대상이 전혀 될 게 아니라는 거. 뭘 조작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정말 의도적으로 바꿨다면 조작이지만 분석할 때 그렇게 들렸고 그 분석한 들린 내용을 기사로 썼고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도 이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MBC를 항의 방문한 건 저도 이해되고 그다음에 MBC에 대해서 정론으로서의 그런 어떤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라고 촉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저도 이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는 조금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바가 있고 이 영상 이제 송출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이제 나준영 영상 기자 회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전에는 아날로그 시절에 왜 옛날에는 카메라가 ENG 카메라 전에는 무거웠거든요. 근데 이제 ENG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TBS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방송이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게 구축이 돼가지고 전에는 그렇죠. 편집실 가서 테이프를 넣고 소니에서 만든 베타 테이프를 넣고서 검색을 해봐야 그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디지털이 되니까 이제 정치부장, 사회부장 자기 앉은 자리에서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영상이 네, 볼수 검색이 다 있다는 거죠. 가능하단 말이죠. 예. 자, 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원 유착 의혹 네. 이걸 또 계속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부인하고 상황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 전에 이미 여러 사람이 봤고 물론 이 DP 아까 그 처음 올리신 분 그분이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언론사에 지금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하고 네네. 계신 분인데 이분이 네. 뭐라고 그러냐면 MBC에는 자기가 있는 그 단톡방에서 이게 올라왔고 그때 처음으로 받았고 받은 당시에 그 단톡방에는 MBC 기자는 있지도 않았다. 그렇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처음으로 그 언론사에서 냈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그건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그러나 이게 민주당에서 그럼 MBC가 짜고 조작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MBC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황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하고 그걸 MBC가 받았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MBC 입장에서는 이미 영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 보좌관이 올린 글을 봤든지 뭐 어떤 방법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영상을 받았을 것이고 본인이 그걸 받았으니까 보고 얘기했을 것이고 MBC는 자체적으로 아마 이제 엠버거가 풀리는 시간까지 검토해서 7시 네. 7분에 첫째로 올렸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MBC와 민주당이 결탁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좀 숨 고르는 취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주문해 드렸던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라면 윤 대통령이 반드시 답변한다는 가정에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청취자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께서 이제 기자예요. 예.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1층 현관으로 막 들어올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공정과 정의는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2022년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임기 내내 지금처럼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질문이 아주 답변하기가 매우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데요. 곤란한 그런 청취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예. 살면서 사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요? 예, 발음 좀 해주세요. 해학적 질문입니다. 한 분만 더요. 그렇게 외치는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요거 듣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오늘 중에 해임 건의안 표결 같은 거를 예정이 돼 있나요? 어때요? 왜냐하면 의장이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오늘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그렇죠. 왜냐면 청와대 용화대 출입 기자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길에 그 비속어 논란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었어요. 거기에는 전혀 답변 안 하고 들어가셨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72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돼요. 회의만은 72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발의하면. 네, 발의하면. 그래서 자동 부의가 됐어요. 지금 네. 그거 부의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모든 의사 일정은 여야 합의다.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안 주장을 하고 했는데 있죠. 합의가 안 됐는데 왜 올리느냐. 그러니까 의장이 이걸 좀 중재해 달라. 지금 그 얘기인데 국회의장은 좋아. 그러면 2시까지 한번 협상을 해봐요. 그래서 나중에 통보해 주세요. 난 기다릴게. 지금 요 입장인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속보는 안 안 들어간다고. 들어오니까 지금 협상 중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도 있었는데 네. 이것도 해임 건의안 관련 발언들이 좀 나왔었나요? 나왔죠.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그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있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까지 내놓은 거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행위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또 날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정진석 의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통해 가지고 이미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난 박 장관이 일을 정말 건강을 해칠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 해임 건의와도 이건 거부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또 MBC를 향해서는 내국적 국기문란 보도였다. 이런 비판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매국적 국기문란 보도입니까? 아니 언론은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그 역할입니다. 그렇죠. 현직 대통령의 가장 큰 권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 권력이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그걸 보도하는 게 정상이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 다 나올 때까지 언론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언론이 그걸 보도 안 하면 그건 직무 위기예요. 아니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에서 주는 그 보도자를 받아가지고 보도자로 그대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직무입니까? 그러려면 언론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대통령실 홍보실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 언론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행동이나 발언에 잘못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익이 해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언론관이 잘못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연설은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을 내보내는 건 정치적인 레토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떻든 여권이 이 방향에 대해서 MBC의 불공정한 태도를 문제 삼기 때문에 저는 매국적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지만 최소한 바로 잡힌 균형 잡힌 그런 언론을 사회적 공기로서 그걸 보여라. 저는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매국적 국기문란이라는 제가 표현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이 기자라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또 소개해 드릴게요.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자들이 와 몰려가지고 질문 막 하죠. 질문 막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외 순방 외교 또 가실 건가요? 또 가시겠죠? 예. 분마이크 걸어놓고 질문하는 건데 진짜.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 두 분이 대통령이 아니니까 어떻게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고 빙의할 수도 없고 사실은. 대통령 하실만 하십니까? 대통령 되신 거 솔직히 후회하신 적 없어요? 자, 국민의힘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 의아할 거예요. 왜 권성동 전 원대가 소화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 8월 달에 그 당내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연찬에서 있는데 당시 이제 금지령을 내렸어요. 원내대표단이. 그랬더니 다음 날 그 불쾌한 그래서 기자단 모임에 가가지고 기자단 모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병에다가 수저꼭 꽂는 것과 그런데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서 윤리규칙 4조를 위반했다. 그래서 다음 달 6일에 권성동 의원과 원내대표와 전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를 다 불러서 소명을 듣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다음 달 초도 꽤 또 핫할 것 같아요. 또. 그래요. 자, 이 관심이 됐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는 어제 회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나 봐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됐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순방 성과는 하나도 없고 결국은 비서거 욕설 논란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엄청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 징계를 해서 당원권 자체를 아예 박탈시키는 제명을 하거나 아니면 탈당 권유를 해버리면 사실 그게 목적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윤리위는 그렇게 주장을 안 하시겠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런 판단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게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적 비난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나 잡지 말고 물가나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런데요.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이준석만 날리면이란 이 표현 날리면이라는 또 워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준석 대표가 이 시의적절한 표현들 이른바 적시타 좀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화제가 되는 핫한 이슈들을 잘 소환해서 본인 걸로 소화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별도로 라디오 이런 진행 시사 뉴스 그러니까. 진행자면 아마 재밌게 잘할 것 같아요. 청취율 높을 거. 그래도 제가 최일구 앵커님보다는 덜 날 것 같은데. 에이, 무슨 말씀을? 예. 쫓지 여보세요. 비속어를 쓰시면 어떡합니까? 아부 한번 사과하세요. 했어요. 아부 한번 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아부 한번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글날도 다가옵니다. 비속어 절대 금지입니다. 자, 또 만약에 썼다. 네. 어쩔 수 없이. 예.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즉각 사과하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 그럼요. 여러분. 그러면 청취자들도 다 이해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최수영 평론가야 전에 이제 뭐 기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자, 두 분이 기자라면 청취자들처럼 대통령 도스태핑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자, 윤 대통령이 욕설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 논란인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네 글자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 네 글자가 아니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대통령님,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정말 대통령님은 날리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봉이라 하였는가? 그대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아니 궁예가 진봉이라고 하였느냐 그러면 대답 안 대답을 합니다. 해야죠. 싫습니다. 대답 안 하니까 거부, 이렇게 거부. 호평을 하잖아요. 김 자, PD. 이어서 최수영 기자님 질문해 주세요. 3, 2, 1. 대통령님 발언에 모든 순방 효과가 묻히고 있는데 비속어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먼저 사과해서 이 논란을 진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것을 한 줄 평이라고 하는 게야. 질문이었어요. 한 줄 평이 아니고. 너무 길어서 그랬대요. 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